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방금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워서. 네, 오늘 종일 아주 무더위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고 또 저녁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시원한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첫날 저녁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어제 저녁은 뭐 했습니까? 어제 저녁에?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랑을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하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좀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또 우리 말 본세라고 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은혜가 담긴 말만 해라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참 마음에 닿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했어요. 우리의 말이 맛을 내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싱거운 음식을 소금을 치면은 아주 제맛이 나듯이 우리의 말로 우리 참 살맛 잘 나지 않는 세상에서 아주 맛을 제공하는 말로 우리의 입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기왕에 하는 말, 맛있는 말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좋은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대화가 잘 돼야 된다. 아주 건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게 가정의 모습을 하나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가 잘 돼야 된다. 부부 사이에 물론 대화가 잘 돼야 되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잘 돼야 되고, 막힘이 없이 좀 의사소통이 아주 편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하게 잘 되는 가정이 당연히 행복하겠죠. 네, 당연히 행복할 겁니다. 옆에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도 직장의 동료들과 또 뭐 상사와 또 뭐 하급부와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대화니까 그 대화가 정말 막힘이 없이 잘 소통이 되고 잘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분위기의 직장이면 얼마나 참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 누구든지 뭐 교회 제안할 거든지 아니면 교회에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한 것들 있을 때 장로님 또 집사님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된다면, 아이가 이야기해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고,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말씀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 용납하고 들어주고, 이런 교회의 그 의사소통의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정말 다닐 맛이 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이 가정과 교회가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많지 않은 게 문제죠. 네. 여기 재밌는 영상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부부는 41년을 함께 살다가 최근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황폐해진 것은 7년 전부터였다.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남편은 메모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7년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한 집에 사는 부부에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환멸만 남긴 채 끝났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음 없이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은 의외로 많다. 뭐 재밌게 각색을 했지만 실화가 바탕이 됐다고 하는 게 참 씁쓸하죠. 네. 이 가정에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정이 많은가 봐요. 네, 부부 사이에 잘 대화가 안 되고 대화하자고 시작했는데 꼭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과도 물론 대화가 안 되고 사실 이 대화의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상담자이신 하나님께 말이 안 통해서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안 통해. 자, 너와 대화하느니 이 개미랑 대화할 거야. 말이 너무 안 통해서 답답해서. 자, 행복의 적신호가 뭘까요? 행복의 적신호. 행복의 적신호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행복해지지 않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 행복한 교회 생활의 기본이 뭐냐 하면 아주 건강하고 원활한 의사교환, 의사소통이에요. 원활할 뜻이 뭐예요? 부드럽게 잘 굴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해야 부부 사이에도 매끈하게 잘 굴러가고 가족들도 아주 평화롭게 가족 관계가 아주 잘 이렇게 굴러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딘가가 딱 말이 딱 막히기 시작하면 어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몸을 가정에 비유하고 교회에 비유할 수 있는데 대화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대화는 어제 얘기했는데 혈관 예, 혈관이 막히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 혈관과 같아가지고 대화가 어딘가에 딱 막히기 시작하면 누군가와 막히기 시작하면 그분이 보기 싫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부부, 가족, 교회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면 대화가 잘 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가 되기 위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뭐 몇십 년, 40년, 50년, 60년 살지만 아까 잠깐 보셨죠? 영상에서. 저렇게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는 부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같은 집에 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늘 마음이 나눠져 있고 또 상대방과의 어떤 일체감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감정도 공유할 수가 없고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슬픈지 그걸 말로 다 표현해야 될 텐데 상대방은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답답한 게 짝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이고요. 갈등의 대부분이 대화의 부족에서 옵니다. 갈등의 대부분이 대화의 부족에서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은 정말 대화가 풍성한 가정인가? 마음에 요만한 거 좀 이렇게 맺히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좀 속상하고 한 거 있을 때 쉽게 말로 표현하고 또 듣고 다 푸는 가정인가?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또 어떤가?
교회는 또 어떤가? 광주중앙교회는 그런 어떤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의견들 뭐 이런 것 있을 때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좀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 분위기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화가 부족하면 갈등이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상담가가 쓴 책에서 있는 이야기 제가 좀 따와봤는데요. 부부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오해와 갈등은 부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개의 오해와 갈등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부족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소통이 안 될 때 일어나게 된다. 부부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마음에 있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사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부들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부에 대해서 비교해 봤더니 여기 문항들 보세요. 나는 우리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만족한다. 의사소통 방식에 만족하는 퍼센테이지가 행복한 부부는 90%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부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벌써 첫 문장만 첫 이 주제만 봐도 저 질문만 봐도 야 이게 행복한 부부는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방법, 의사소통 방식에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배우자는 내 기분을 잘 이해해 준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부부는 79%가 동의했고 불행한 부부는 13%만 동의했어요. 나는 배우자에게 감정을 쉽게 표현한다. 뭘로 표현할까요? 뭘로 할까요? 말로 하겠죠, 말로. 말로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 대화가 잘 되는 행복한 부부는 96%가 동의했고 불행한 부부는 30%만 동의했어요. 배우자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행복한 부부는 83%, 불행한 부부가 18%. 배우자는 나를 무시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행복한 부부가 79%, 불행한 부부가 20%가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문항마다 아주 높은 수치의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이렇게 대화가 중요한 거는 다 알죠. 뭐 아까 그 대화 없는 가정 같은 가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왜 대화가 잘 안 될까요? 첫 번째 한 이유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내 이 사람을 알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이 내가 지내오면서 우린 더 이상 비밀 같은 거 없고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내가 벌써 다 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20년 전, 30년 전에 이 사람의 그때의 모습, 그때의 마음 상태, 모든 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게는 좀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람이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잘 안 변하던가요? 변해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20대의 내 모습이 지금하고 다르죠.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나이가 쭉 들면서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또 내 어떤 경험치가 높아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요. 어쩌면 제가 30대에 보던 그 세상을 향해 보던 어떤 관점, 내가 좋아하던 것들, 이것이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지금 같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뭐 별거 아니.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내가 뭐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람은 자주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린 종종 가정 내에서 뭘 느끼냐 하면 외로움을 느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혹시 가정에서 이런 감정 잘 못 느끼십니까? 지쳐서 느끼지만 자식을 키우고 또 가장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하면서도 지쳐서도 그걸 느끼지만은 때로 정말 야, 참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조금 이렇게 외로움을 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상대방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의사소통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친밀도가 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요즘 이 사회가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 사이에 참 이 대화할 시간을 많이 뺏어가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왼쪽에 보시면 하루 중에서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을 물어봤더니 아예 하지 않는다가 1.4%, 그나마 좀 적었어요. 대화하지 않는다. 하루에 20분 미만이 36.4%, 또 20, 30분이 14%, 하루에 가족들 사이에 30분 미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퍼센테이지가 50%예요. 절반이 30분 미만입니다. 되게 이제 이 30분이 굉장히 알찬 대화면 좋겠는데 어떤 대화 보통 합니까?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들, 일상적인 왜 그 잠깐 만나서 하는 아주 필수적인 생존 관련된 대화죠. 밥 줘, 뭐 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아주 짧은 대화들만 이제 한 30분 동안에 하는 가정이 절반이에요, 절반. 대화 참 안 합니다. 여기 하루 2시간 이상도 12.9%가 있는데 참 드문 가정이죠. 대화 참 안 돼요. 왜 대화하지 않느냐?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35.1%가 뭐라고 했냐면 이야기를 해도 가족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이건 아마 글쎄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아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나 생각이 돼요. 얘기해봐야 뭐 듣지도 않는데,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늘 공부하라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하고. 가족들과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가 18.9%예요. 또 밑으로 가면 가족들과 함께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절반 이상이 30분 미만에 잠깐 만나서 생존 대화만 하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자, 대화하자 그러면 되게 끝이 안 좋은 가정이 참 많아요. 대화하다가 싸우잖아요.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대화는 절대 대놓고 화부터 내는 게 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 벽을 보고 말하는 기분이야 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 책 제목이에요. 자, 왜 대화가 그렇게 힘들까? 근데 여러분, 대화하셔야 되잖아요.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정말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걸 몰라서 배워야 되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몰라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아는 이야기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자, 왜 대화가 힘들까? 대화 하나 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암 걸릴 것 같은 부부 대화. 말이 안 통하죠. 네. 마음을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대화가 사실 많아요. 네. 뭐 일단 내 중심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될까? 왜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좀 힘들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건 뭐냐면 비판적인 태도 때문이에요.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이거 혹시 얘기해가지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겁이 나는 거죠. 처음부터. 상대방이 좀 용서에 인색하면, 그죠?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실수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아이들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참 대화의 주제가 무궁무진한데, 그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이거나 아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싸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예 내가 참고 말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근데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조용할 텐데 괜히 이거 얘기 꺼냈다가 싸우게 될까 봐 아예 처음부터 입을 딱 닫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항상 덜 싸우게 될, 안 싸우게 될 말만 골라서 하게 되겠죠? 그럼 벌써 우리 살면서 이 대화해야 할 주제의 절반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비판적인 태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또 충돌,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의 소통의 장벽이 뭐냐면 천성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아예 말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되게 이제 남자분들 중에 좀 이런 분이 좀 있죠. 되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도 남자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저기 묵비권 뭐 행사하듯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반응이 좀 있어야 재미가 나가지고 계속 대화가 이어갈 텐데 천성적으로 이 말수가 없는 분들, 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반대 경우도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수다장이가 있어요. 대화라고 하는 건 대화의 양도 중요하거든요. 한마디 주면 한마디 건너오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인데 내가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10마디, 100마디 해버리면 그 양에 일단 내가 압도가 돼가지고 다음 단계까지 그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의욕이 떨어져요. 벌써 이거 오늘 잘못 걸렸다 이거. 내가 한마디 했는데 너무 이제 많은 양을 나한테 얘기해버리면 그 수다에 내가 질려요. 질리면 사실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가운데 끊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말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너무 많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문제죠. 세 번째, 불명확한 의사 전달 습관이라는 거 있어요. 불명확한 의사 전달 습관. 이거는 아마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굉장히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자분들은 직설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있죠. 돌려서 얘기하는 거. 네? 이중 언어라고 하죠.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동해안 제가 어딘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동해안을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이렇게 동해안 7번 국도 부산 쪽에서 쫙 이 동해 울진까지 올라가는 그 동해안 그 도로가 참 멋있습니다. 그 길 이렇게 가는데 그 휴게소 이제 이정표가 보였고 옆으로 가는데 동해 바다가 옆에 쫙 우측에 쫙 펼쳐지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차 한잔 하고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 한잔 하고 갈까? 그래서 저는 차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여기 경치 참 좋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조해 줬어요. 참 좋아. 그러고 지나갔어요. 휴게소가 나왔는데 그냥 저는 바로 지나갔어요. 뭐 경치 좋은 건 내가 동의해 줬고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휴게소 지나가면서.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 복귀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지?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경치 참 좋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던 거예요. 이런 얘기죠. 경치가 참 좋으니까 조금 있으면 휴게소가 나온다고 하는 이정표가 나왔으니까 저기 들려가지고 차 한 잔씩을 뽑아가지고 바닷가 쪽에 가서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좀 쉬었다 갈까? 이게 그 말 속에 다 포함된 거였대요. 이게 아니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경치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지, 좀 쉬었다 가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해할 게 전혀 없었는데, 경치 참 좋지 말 그 말 속에 저기 가다 차 당신 반드시 차 세워야 돼, 휴게소에 차 세운 다음에 차 두 잔을 뽑아갖고 바닷가 쪽을 가서 봐야 되고 경치 보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돼, 알겠지? 까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저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예. 이렇게 돌려서 하는 말, 이게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지면 우린 좀 헷갈려 하니까 직접 딱 대고 얘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돌려서 항상 이렇게 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표현의 방식들, 이런 것들도 대화가 잘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본의 아니게 제가 죄 지은 사람이 돼가지고 다음에 차 한잔 마시고 갈까 하니까 뭐 됐다고, 뭐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런 이제 불행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대화의 방식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 보세요.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이거 정말 연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왜 대화가 안 될까? 요즘에 미디어의 남용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뭐 대개 다 하시고, 참 스마트폰이 이게 참 요상한 기계예요. 이 스마트폰 속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다 거기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여기 아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아마 우리의 모습, 현재 아마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항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항상 켜놔야 되고, 이 스마트폰이나 이 TV가 너무 이제 남용이 되어가지고 가족들과의 대화할 시간을 실제 줄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죠. 자, 의사소통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빨리 설명할게요. 5단계, 제일 낮은 단계의 대화의 수준이 뭐냐면 상투적인 대화예요. 상투적인 대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집사님, 장로님들 안녕하신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까요? 그냥 인사해요. 만나서 그냥 아까는 정말 제가 궁금해서 인사했던 거고 되게 그냥 지나가는 옆집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민망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 식사했는지 안녕한지 사실 별 관심이 없지만 그냥 있으면 좀 민망하고 그냥 어색하니까 그냥 툭 던져보는 말. 이게 5단계의 대화. 가장 밑바닥의 대화. 대답 안 해줘도 별 상관이 없는 대답. 질문. 그죠? 근데 또 꼬박꼬박 또 여기에 또 대답을 하는 분도 있죠. 나 별로 안 안녕한데요? 뭐 이렇게. 밥 안 먹었는데요? 사줄 거예요? 뭐 이렇게. 사줄 마음도 없는데. 우리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게 5단계의 대화. 가장 기본적인 대화예요. 근데 저 책에는 이 5단계의 대화는 대화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단계 대화는 뭐냐면 사실과 정보만 전해주는 대화예요. 마치 뉴스의 그 뉴스 앵커가 뉴스 전해주듯이 내일 뭐 아침에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에서 대청소 있대요. 뭐 이런 거. 네? 거기 뭐 내 생각이 개입될 거 전혀 없고 그냥 사실만 전해주는 거죠. 뭐 동네 동장님이 뭐 왔다 가셨어요. 뭐 어디서 전화 왔었어요. 어디서 장로님이 내일 뭐 당신 좀 뭐 만나줘요 등등. 그런 사실만 전해주는 대화. 그게 이제 4단계 대화예요. 이 내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대화라고 하는 거 4단계 대화죠. 3단계 대화에는 드디어 이제 생각이 교환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3단계쯤 되면 어떤 문장이 보통 서두에 들어가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 뭐 이런 거 있죠. 내 생각에는 앞에 화분이 빨간색이 아니고 뭐 흰색이면 눈에 더 잘 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 대화이고, 이 3단계 대화부터 이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의 교환. 이건 여기 보면대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되면 생각에다가 감정이 전달돼요. 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떤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된 어떤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안 믿는 남편 또 안 믿는 시부모님을 섬기다가 모시다가 교회에 와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 집사님을 붙들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 집사님이 하소연을 다 들어주신 다음에 내가 젊은 우리 김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참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내 감정 아니에요? 네. 생각에 대해서 내 감정이 들어간 대화, 내 느낌, 내 감정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게 2단계 대화. 1단계 대화는 너무 이제 그 신뢰감이 두 사람 사이 아주 신뢰감이 아주 돈독해졌고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고 조심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제 마음이 아주 편한 상태에서 아까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이 노 어머니 같은 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한번 꼭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같이 울어줘요.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눈물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죠. 우리가 꼭 뭐 구구절절히 뭐 설명을 다 하고 내가 지금 눈에서 눈물이 막 나려고 한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뭐 동정하기 때문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너무 불쌍해서고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해도 손을 딱 잡아주고 한번 어깨 한번 쳐주고 딱 안아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면 어마어마한 양의 뭘 한 거예요? 대화죠, 대화. 이렇게 이제는 뭐 말로 하지 않지만은 행동을 통해서도 그 마음이 다 전달될 때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1단계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책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개개인마다 혹은 가정에서 중앙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어느 대화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한 단계씩만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계씩만. 내가 그냥 정말 내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그냥 뭐 사실만 주고받는, 정보만 주고받는 정도의 대화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음이 뭔가 좀 허전할 거예요. 사람이 내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는 정도의 대화는 참 의미 없는 대화거든요. 한 단계씩만 올려서 발전될 수 있다면 오늘 저녁에 의미 있는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화할까? 대화의 핵심은, 자, 대화는 두 가지 아니에요? 듣기, 말하기. 두 가지인데,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잘 들어주는 게 먼저인데, 잘 듣는 것, 그것을 경청한다 그러죠? 경청한다라고 했어요. 경청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어제 제가 잠깐 설명할 때 상대방을 봐줘야 합니다. 7, 38, 55 법칙, 메라이안 법칙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어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주목해 봐야 하고 몸을 좀 상대방이 대화할 때 몸을 좀 앞으로 이렇게 약간 좀 숙여줘야 되고 이건 뭐예요? 내 상체가 그쪽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 이야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 자세죠.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눈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맞장구 쳐주는 거. 아유 그랬냐? 아우 어떻게 그러냐? 맞장구 치는 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나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나 한마디 얘기할 때마다 제일 끝에 있는 내용을 앵무새 같이 따라해 주는 거예요. 야, 기분 나빴겠다. 기분 나빴겠구나. 기분 좋았겠는데? 했던 얘기를 그냥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구나라고 붙여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장구도 쳐주고 시선도 고정해주고 몸도 조금 앞쪽으로 숙여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좀 집중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얘기할 힘이 나고 또 다음 얘기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 어제 얘기했듯이 나 얘기해 듣고 있어,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이면서 사람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긴장이 되면 내가 이 얘기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다 내 얘기에 수용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내가 확신이 되어야 내가 이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듣는 입장에서, 듣는 내가, 청자인 내가 미소도 좀 띄면서 또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면서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자세로 이렇게 웃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줄 때에 상대방이 편안하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귀예요. 양쪽 귀를 딱 붙인 거예요. 대칭으로 딱 붙였는데, 자, 여러분 저거 뭐 닮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하트 모양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 제가 이 영문 사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영문 밑에 뭐라고 지금 여기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귀가 서로 이어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마치 심장 모양과 같다라고 하는, 심장 모양과 같다. 재미있게도 귀라고 하는 단어, 이어라고 하는 귀라고 하는 단어가 왼쪽과 오른쪽의 단어 사이에 있는데 하트가 뭐예요? 심장. 그 마음의 중앙에 이어가,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있다. H와 T 사이에 귀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먼저 그에게서, 그녀에게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지금 여기 밑에 적혀 있었어요. 말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귀가 열려 있어서 듣는 법을 배워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는다. 그리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하며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다. 그래야 마침내는 믿는 것의 절반만을 겨우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해봤더니 다른 사람의 말의 8분의 1만 기억한대요. 8분의 1만.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집중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말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기가 더 중요하다.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입은 한 개이지만 귀가 두 개인 이유는 그만큼 많이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나 피곤해, 다음에 얘기해. 아이들 세계 다음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억을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지. 얘기하려고 할 때 충분히 들어주는 부모가 될 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제 다 20대가 다 지나서 뭐 그렇게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떤 데 보면 어려서부터 너무 제가 객지에서 뭐 삼육교육 시킨다고 다 떠나보내가지고 대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참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형제에 대한 사랑도 그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뭘 찾고 있다고요? 들어줄 귀를 찾고 있다. 그들은 듣는 귀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줘야 할 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계속 수다만 늘어놓게 될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게 쌓여서 도저히 풀 수가 없을 때 교회 와서 마음에 있는 걸 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고민과 근심의 해우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린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이 듣고 가죠. 거의 뭐 앞에 단에 서시는 분들만 얘기하지 우리가 와서 뭐 교인들과의 대화도 부족하고 요즘 뭐 얘기하려고 하니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전염병 오른다 그러고 교회가 참 삭막해졌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다 안돼요 벌써. 너희가 다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23페이지 보면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이 다 말 속에 다 보여져요. 그래서 거친 말을 하면 아, 사람 아직까지 댐댐이가 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선하고 품성이 좋은 사람은 품성이 좋은 말과 듣기 좋은 말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면 자기의 품성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품성이 또 선하게 꼴지어 간다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말하기예요. 어떻게 말할까? 적절한 말을 제때에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말?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말. 어제 많이 설명해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지지해 주고 격려하는 말. 듣고 나면 용기가 되고 좀 힘이 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 우리가 좀 입을 열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환영해 줄 때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도 듣고 나면 힘 빠지는 말이 있죠.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물론 표정이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성이 어둡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뭐 어둡게 생기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모양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걱정이 있어 보이게 좀 창백한 피부색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분들 왔을 때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피부가 창백하고 좀 혈색이 안 좋아? 그런 이야기 3번 딱 듣고 나면요 정말로 혈색이 안 좋아집니다. 야, 이건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남들한테 걱정을 끼칠 만큼 내가 이렇게 안 좋나 몸이? 안 좋아 보이나? 힘 빠지게 하는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야, 오늘 정말 옷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꼭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애들 가능하면 요즘 조금 뭐 좀 부담은 되지만은 교회 저녁에 오는 아이들 좀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 오는 아이들 좀 이렇게 야 진짜 훌륭하다 야 이렇게 좀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교회 와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뭐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해주면 다음에 뭐 말씀은 아니어도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보고 싶어서 그 아이가 교회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으면 남들한테 하면 그게 다 반사가 돼서 온다고 저한테 우리한테 온다고요. 자,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이 손 한번 딱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어깨 한번 탁 쳐주는 거, 한번 진하게 한번 안아주는 거, 이거는 100마디의 말보다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큰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고 유쾌하고 용기를 주는 말은 가장 효력이 빠른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명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고 유쾌하고 용기 주는 말만 골라서 하십시다. 조금만 더 크게 골라서 하십시다. 이건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야, 이게 어떻게 포장을 하면 저분이 이걸 아주 기분 좋게 들어줄까? 한 번쯤 잠깐 생각해서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멋지게 던질 때 그분이 마음속에, 야, 오늘 정말 이게 대박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 듣냐,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나 전달법. 제가 이틀 동안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딱 정확하게 마치려고 지금 애쓰겠습니다. 빨리 해올게요, 빨리. 나 전달법은 우리가 항상 대화할 때 보면 아이들 혼낼 때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왜 그 모양이야? 항상 너가 주어예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할 거 생각했어 못했어? 너 생각이 있어 없어? 항상 너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인 양 한번 대화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예가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외출을 나가면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밤 12시가 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부모가 한잠도 잠이 오나요? 지금 아이가 지금 12시가 됐는데 안 오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학교 간 것도 아니고 화가 아주 꽉 차 있는데 걱정도 되고 화가 나 있는데 아이가 딱 들어와서 12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때 아이 메시지가 아니고 유이 메시지면 대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지금 몇 시야? 정신이 있어 없어? 12시가 넘어서까지 너 지금 뭐 하고 다녔어?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 생각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도 그걸 다 예상하고 왔어요. 지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연락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오자마자 여지없이 그냥 내보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죠. 나 다 컸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짜증이 나니까 자기도 막 혼을 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2시에 지금 들어온 실제 상황을 가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지금 12시까지 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 비판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얘기 비판이 있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12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그 설명한 거예요. 현재 상황을. 그 다음에 너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 세 번째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다음에는 9시까지만 들어오든지 아니면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주면 내가 엄마가 좀 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지금 늦게 들어오니까 난 지금 굉장히 미안해 있는데 엄마가 지금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엄마가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자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오든지 아니면 늦게 되면 내가 꼭 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 대화가? 네. 근데 유 메시지보다 아이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가 직방이다 이거예요. 유 메시지는 반발심을 가져와요. 네. 미안하지만 반발심을 가져오지만 아이 메시지는 기분 좋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이 메시지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설명해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내게 준 영향을 이야기해요. 영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교회 출석을 등한해하는 한 성도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집사님이 남집사님이 예배당에 출석을 좀 등한해 띄엄띄엄하게 와요. 장로님이 속이 상했어요. 집사님을 불렀어요. 아무개 집사,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출석을 등한히 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 그래갖고 집사할 수 있겠어? 남의 본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메시지? 이유 메시지예요. 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틀린 말씀은 한 말씀도 아닌데 좀 기분 나빠요. 아니, 장로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아신다고, 사정이 있는 걸 어떻게, 사정이 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다짜고짜 지금 혼부터 내시니까 속이 상해. 자, 이런 상황에서 속 안 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아, 이거 우리 이 집사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안 보였어. 지금 3주째 예배당에 빠졌지? 여기에 비판이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3주 연속 빠진 상황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얘기해줘요.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아이고, 우리 이 집사 없으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았어. 근데 느낌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혹시 무슨 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우리 가능하면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어. 집사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썰렁해.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래봐요. 내가 이 집사 같았어도 되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이 이 정도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나? 이게 말이 다 이렇게 기술이에요. 기술, 그죠?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훨씬 낫죠. 이게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교회 관계에서도 이런 대화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게 이제 건강한 대화 습관 NVC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법이라고 하는 대화법인데요. 이게 제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결론이에요. 비폭력 대화법은 아이메시지 방법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30분 뒤에 청소 검사할 테니까 너 방 청소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30분 뒤에 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빠가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왜 상하냐 이거예요. 왜 상하냐? 첫째, 한다고 해놓고 불순종했어. 말 안 들었어. 그것 때문에 상하겠죠? 비폭력 대화법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왜 화가 나는가? 그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는 관점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청소하지 않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해서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진짜는 왜 화가 났냐?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무슨 욕구일까요? 내 집을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아이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이가 그 욕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안 해준 거예요.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화가 났다라고 MVC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대화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내 욕구가 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 있나 모르겠네. 자, 이거 보세요. 나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무엇을 느낀다.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갖고 너하고 상의하고 싶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서 실망했어.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너하고 상의하고 싶었던 내 욕구가 있었어요. 내 바람이 있었는데 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때 느꼈던 내 느낌은 실망감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네가 편식을 하면 걱정이 된단다.
네가 건강하게 커주기 원하는 엄마의 욕구, 바램, 희망이 있는데 네가 편식을 하니까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탁은 네가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면 좀 골고루 좀 편식하지 않고 잘 먹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이게 부드러워요. 너 엄마가 해주는 밥을 왜 안 먹어? 반찬 왜 안 먹어?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야? 엄마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 다시는 내가 해주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의 욕구, 아이의 사랑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희망을 얘기해준 다음에 그게 너의 편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돼. 내 희망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네가 안 먹으니까 내가 좀 실망이 돼. 이걸 좀 먹어주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니? 또 네가 얼마나 좀 건강해질 수 있겠니? 나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좀 먹어줄 수 있겠니?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티납니까? 대화가 강압도 아니고 윽박지르지 않고 이런 식의 대화가 우리의 대화 속에 굉장히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찰과 느낌과 자기 욕구가 뭔지 파악하고 요청하는 거. 이런 식의 우리의 대화가 우리 광주중앙교회에서 풍성하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또 이 대화나 또 가정에 관련된 또 조예가 깊으시고 또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걸 좀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있더라고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재능을 갖지 못하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지각이라도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져왔던 슬라이드인데 한번 보세요. 아내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베스트 12, 12가지. 자, 우리 여기 아내 같이 오신 장로님들, 집사님, 남자분들 계시죠? 네, 우리 장로님 혼자 계시고, 장로님 혼자 계시고. 아내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옆에 가서 앉으세요. 옆에 가서 앉아보세요. 이제 너무 멀리 앉아 계시. 전염병 때문에 지금 떨어지신 거예요? 네. 네. 자, 장로님 두 분을 옆에 사모님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을 보시면서. 네. 당신 오늘 예쁜데? 따라해 보세요. 당신 오늘 예쁜?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네. 왜 이렇게 민망해 하실까? 네. 네. 12가지가 아내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12가지랍니다. 자주 좀 잘 외워 놓으셨다가 자주 좀 사용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손해볼 거 조금도 없습니다. 네. 반찬이 달라집니다. 개수가. 자, 남편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베스트 12. 여보, 당신 정말 멋쟁이야. 멋있어. 난 당신만 믿어. 당신은 못하는 게 정말 못하는 게 없잖아.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제 평생에 이 말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말들. 자, 우리가 사실 남편이 좋아하는 말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잘 안 하죠.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우리 산 인생이 몇 년인데 이거 몰라서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민망하고 연습이 안 돼 있고 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 좋은 거고 행복한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키워야 할 소가 있대요. 우리 입에 늘 달고 달아야 할 소.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당신 마음대로 하소 이거 얘기할 때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네. 7,
38, 55.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반대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은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소. 나를 용서하소. 밥만 주소. 밥만 주소. 알겠어. 맞소. 이런 말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면 가정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주중학교의 모든 교우들 입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고 내 가족을 또 우리 교우들 모두의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